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6번.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애트리뷰트는 뭘 말합니까? 속성, 즉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필드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의 값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원자의 값은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필드라는 게 뭐였습니까? 필드가 표의 열을 나타내는 거죠. 이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여기 필드가 나이라고 한다면 나이는 보통 1부터 100까지만 입력이 되잖아요. 100살 넘어가는 사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기억하는 이 값의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77번.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는 제가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었던 거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계층형, 객체지향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거의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78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 또는 필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그죠? 필드의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 바로 도메인이라 한다 그랬죠. 정답은 1번. 다음 79번. 3단계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스키마라는 게 뭐입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말하는 거죠. 스키마의 종류. 왜, 개,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3번 관계 스키마. 80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러니까 DBA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DB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잘 보면 프로그램 논리 및 알고리즘의 설계, 이건 누가 하느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바로 프로그래머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 81번.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도메인이라는 것은 필드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그걸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1번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 아이고, 표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안 배웠습니다. 다음 2번 튜플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범위 아닙니다. 3번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다. 4번 표현되는 속성의 값의 범위. 그렇죠, 속성의 값의 범위, 즉 필드의 값의 범위. 그래서 정답은 4번. 82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DBMS의 필수 기능이 뭐예요? 정조제.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건 연산 기능. 1번. 83번.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 어트리뷰트의 수를 의미하는 것. 필드의 수, 어트리뷰트의 수, 열의 수를 의미하는 건 바로 차수, 디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84번. DB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선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데이터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그래야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유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2번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집에서도 접근을 하고 싶고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접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다음 3번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대화한다.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대화하면 쓰레기 자료들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게 막 6개, 7개, 8개 이렇게 있으면 이 회원이 1000명이 됐을 때, 10,000명이 됐을 때 자료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중복은 최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데이터의 손상이라든지 깨끗함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3번. 85번. DBMS의 필수 기능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보안검사 및 권한검사,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고 싶다. 이거 아까 저 지문에서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어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86번.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이며 널 값을 줄 수 없는 필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널이라는 건 아예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빈칸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고, 유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의 정보를 추려내고 싶은 표, 그러니까 테이블 릴레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학생의 이름을 쓰고 여기에 학생의 점수, 성적 등을 적어놓고 여기에 학생의 과를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성적과 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컴퓨터학과에도 있고 또 컴퓨터학과에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또 있으면 자료들은 중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구분짓기 위해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경우엔 학번이라는 걸 하나 두죠. 학번. 학교마다는 학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홍길동은 학번이 1번이고 어떤 홍길동은 학번이 3번이면 과하고 이름이 같더라도 얘네들의 자료가 서로 구분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정보들 중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고유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기본키라고 합니다. 이 기본키는 다른 기본키와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 중복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키는 널값, 즉 비어있는 값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기본키라고 합니다. 이게 86번이었고 87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DBA. 자, 88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한 것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설계를 바로 개념적인 설계라고 하고, 그러한 그 생각 같은 것을 그 종이로 갖다가 직접적으로 옮겨 적은 것을 바로 논리적인 설계라고 하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물리적인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89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부재를, 정보가 비어있는 걸 말하죠. 명시적으로 표현했대요. 한참 동안 표현하고 싶대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 값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어있는 값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널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1번. 90번 하나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지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테이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의 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보 중에서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싶어요. 그럼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 열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학생 필드와 연락처 필드만 끄집어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다시 완성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테이블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뷰라고 합니다. 여기 뷰. 그래서 결국 가상 테이블은 보여지다, 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 하면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 91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구조와 비슷하거든요. 옛날에 자료 표현의 단위를 배웠을 때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앞에는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92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3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하드웨어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종이로 데이터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그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